한때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벌던 회사들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건설회사였습니다. 짓는 족족 팔려나가고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다 완판됐죠. 그러다 보니 전국의 모든 건설회사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지었습니다. 호재랑 엮어서 광고만 잘하면 다 팔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땅을 사고 또 그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당시 건설회사들이 땅을 살 때 실제로 투자한 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상업시설들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걸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건축비와 인건비도 오르면서 더욱 올라갔죠. 그렇게 높아진 분양가에도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경쟁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축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이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믿을 만한 투자처인 신축 아파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외곽 지역은 물량이 너무 많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로 투자 수요가 줄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같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은데요. 이 지역들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서 수억씩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돈 잃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씨는 몇 년 전 평택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평택은 제2의 동탄이라 불리며 삼성전자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종현 씨는 평택의 서쪽을 주목했습니다. 그쪽이 저평가되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평택 서쪽에 화양지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포레나 평택화양 전용 84타입을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나 지제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곧 화양지구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입주인 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보다 5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싸게 11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종현 씨는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화양지구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오피스텔은 동탄역 주변 개발과 지하철 개통 호재로 기대가 컸죠. 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9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동탄은 경기 남부의 핵심지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파트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수원 연무동의 서광교 한라비발디를 선택했습니다. 2027년 2월 입주 예정이고 수원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현재 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3천만 원 마피죠. 심지어 15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285세대의 최고 28층인데 평당 분양가가 높긴 했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선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입지가 좋은 역세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 은평 자이더스타를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로 희소 가치가 있어서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분양가가 전용 84타입 기준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오를 거라는 분양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부동산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작전 에피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분양권에 4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크게 낮췄고 규제 지역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